네, 안녕하세요. 댕경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로그 제목은 전 종목 성장률과 밸류를 비교 분석하세요. 주식 투자,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평생 스스로 투자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뭐 물론 나의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시간을 사는 행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네요.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지느냐. 이게 아니라면 지금 좋아요. 지금 좋은데 이게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뭘 선택을 하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에 먼저 간택을 받아서 오를지 모르니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다 보면 먼저 주가가 튀어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팔았다가 아직 덜 오른 종목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복리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몰빵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위험 고수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주가가 두 배, 세 배 오를 수 있겠다. 근데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이게 달성이 되거나 이 실적이 나와야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비교적 낮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둘 다 좋다면 사는 겁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무엇이 성공하고 실패할지 모르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골고루 남자. 네, 그래서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계좌는 매년 우상향을 해야 된다. 내가 특정 종목에 실패를 하더라도 전체 계좌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좋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 비교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상장된 모든 종목을 다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거보다 좋다, 이게 저거보다 낫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종목을 다 분석하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2,000개가 넘는 종목 언제 다 분석해?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거를 뭐 하나하나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1년이 넘게 걸리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전 종목을 분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실적 성장률 대비로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종목이 비교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 한 종목당 기업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2,000의 종목을 다 비교 분석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엑셀 파일이 있어서 이게 블로그에 이제 첨부 파일에 올렸는데 이게 용량 초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면, 뭐 모두 아시는 사이트죠. FN 가이드. FN 가이드에 이 실적 속보라는 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2021년 6월에 확정된 실적으로 전 종목이 나온 그러한 엑셀 파일이 있어요. 예, 그거를 다운로드 공짜로 받으셔서 이제 엑셀 파일에 이 필터 정렬에 클릭하시면 그 모래시계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1등부터 성장률이 좋은 종목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1등 1, 2, 3, 4, 5 이쪽은 성장률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다 보면.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 기저효과도 있고 뭐 일회성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또 이 실적에 대한 신뢰를 못할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등수를 매긴 다음에 그 표준 편차를 보시면 연평균 한 20에서 40%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부터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40% 이상 된 종목들보다도. 예, 그러면 그쪽은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고 연평균 20에서 30%딱 적당한 저는 성장률이라고, 고성장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평균 20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 3년 평균으로 해서 1년의 성장, 1년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죠. 제가 하반기 종목을 선택할 때는 올해 실적만 좋아져서는 안 된다, 내년도 실적도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겠죠. 네, 그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년, 2021년부터 2023년 동안에 컨센서스가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쭈르륵 나열하고 영업이, 그다음 단기 순위, 그렇게 또 쭈르륵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EPS 성장률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성장률을 나열을 쫙 해봅니다. 일단 매출의 영업이익을 또 보는 이유는 EPS 성장률을 잡아내지 못한 성장이 높은 기업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엑셀이 다 해주기 때문에 1등부터 2000등까지 나열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엑셀이 뭐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펀드 등 ETF 등 이런 간접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고 편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누가 추천해줬다, 뭐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추천해줬다, 좋다더라, 뭐 남들이 다 좋다더라, 뉴스에서 좋다더라, 뉴스에서 좋다라는 것은 거의 주가가 반영됐다는 의미죠. 예. 아무튼 뭐 그게 뭐 누가 추천해줘서 뭐 수익을 냈다, 이거는 사실 뭐 그 일회성 수익이지, 이거를 계속 그 사람만 의존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평생 뭐 그 사람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못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런 주식 투자라면 좀 안 좋죠. 네. 결코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1등부터 2천까지 성장률 대비해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 분석을 해야겠죠. 아무리 성장률이 좋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량주,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량주를 그냥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량하다는 것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우량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대형주, 뭐 중형주, 소형주 이걸로 우량하다, 안 우량하다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그래서 우량하다는 것은 뭐 전년 대비 올해 실적이 증가하고 올해보다도 또 내년도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을 우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등부터 2000등까지 우량한 기업을 선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분석을 해야겠죠.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거나 비싸면 그거는 우량한 기업일 순 있어도 우량한 종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량한 종목이 아니라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밸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싸냐 비싸냐 이걸 판별을 최종적으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밸류가, 이거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물건은 시장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도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좋은 물건인데 주가가 헐값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합리적이었으면 좋은 주식인데, 아니 좋은 물건인데 주가도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근데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도 싸게 거래가 될 때가 있습니다.
8월에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좋은 매물, 그러니까 우량하면서 주가도 싼 좋은 매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 보통 이제 저는 1년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올해 편입을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종목 한 종목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한 번에 뭐 그거를 만드나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종목도 늘려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지, 뭐 한 번에 종목을 다 담고 한 번에 1억을 투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시장의 마켓 타이밍, 비이성적인 구간에서 주식을 싸게 담기 어렵다. 뭐 그렇게 저는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이 많고, 한국에서 1등이 되었다고 세계에서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1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는 3년 앞으로 3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23년도까지의 실적에 대한 장기말 추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 앞으로 실적이 계속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좋아질 기업,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올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주가가 싼 게 아니에요. 왠지 적정 주가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올해가 아니라 3년 관점, 2023년까지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2023년도에서 바라보면 현 주가보다 2023년도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시죠? 예, 그럼 이제 내가 이 주식을 뭐 올해 매도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 주식을 2023년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면 당장 지금 주가는 싸지 않더라도 3년 뒤 주가로 바라보면 싸기 때문에 편입을 한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마다 서로 관점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관점 차이는 있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PEG가 1배 이상이면 주가가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배 미만의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투자 지표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공부하는데 하루도 안 걸리죠. 뭐 PER이 뭔지, PEG가 뭔지, PBR이 뭔지, 에비타 지수가 뭔지, 이런 것들은 뭐 하루에 공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 투자 지표를 바탕으로 밸류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 5년 동안의 밸류의 지표는 어땠는지, 그리고 성장률 대비 이 밸류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한 지금 블로그에서 30%라고 쓰긴 했는데 20에서 한 40% 정도 성장률 표준 분포에 있는 기업들 먼저 분석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률 분포도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스팅에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엑셀로 보면 이렇습니다. 쭉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개 종목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밑에까지.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 41%도 있고,
가장 지금 기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게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네요. 508%.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정상적인 3년 성장률을 보이는 거는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죠? 지난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조금의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죠. 네, 적자에서 조금의 흑자 전환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을 통한 기업의 회복. 그러니까 이거 사실 회복이죠. 이런 성장률을 계속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강원랜드가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세상이 좀 정상화가 되면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상식.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으면 뭐랄까요?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데 현재 3년 PEG도 1배 미만인 수준이고요. 주가가 완전히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봤을 때는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식의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이 정도의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종목은 편입을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편출을 할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판단이 안 된다면 직접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제가 방법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어소프트는 새벽 배송 정말 좋은 종목인데 주가 비싸죠. 네, 그러니까 비싸면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에는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의 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조금 쭉 보시면 40%부터 한번 볼까요? 40 보시면 이런 종목이 계속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40% 성장을 할까?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혹시 피크아웃은 아닐까? 이런 것들 이게 진짜 40% 성장하겠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보시면 쭉쭉 3표 시멘트 예를 들면 이제 건자재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이만큼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꾸준히 이어지질 않겠죠. 건설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2021년 추정퍼는 15배 수준인데 과연 이 3표 시멘트가 퍼 15배를 받을 만한 밸류냐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레이언스는 2분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왔는데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왜 실적 성장이 좋은 기업이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올랐었는데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까? 혹시 2분기 실적을 보고 단기 세력들이 소위 말해 헤쳐먹고 떠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바로 반등하지 않더라도 이 성장률을 본인 스스로 믿는다면 좀 더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세계푸드 이런 건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과연 35%까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추정퍼가 22배인데 제가 이 신세계푸드를 분석했을 때 적정 PER은
22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다. 싼 것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동성화인데 그 뭐야 조선 기자재죠. 네페스 아크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135조인가요? 네,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실적 추정치에 확신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스스로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알미늄은 최근에 알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주가가 비싸죠. 예, 일단 3년 PE가 1배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과연 피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계속 보는 거예요. 에코마케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예, 좋은 기업인데 지금 올해 추정포는 15.8배 정도 나오는데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한 16배 정도 받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멀티플이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인데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근데 앞으로 이 정도 성장률을 진짜 보인다면 이거 멀티플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30%에 대한 이 에코 마케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진짜 앞으로 30% 나올 수 있겠냐,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 보시면 다 이게 무림 PMP는 이제 그쪽이죠, 재지. 그래서 무림 PMP, 한솔재지 이쪽은 코로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성장이 아니 이게 29% 성장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거의 무조건 회복될 가능성이 많죠.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들이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유한양행 다 좋은 기업들이죠. 근데 주가가 싸냐 이겁니다. CS 윈드, 네, 풍력 대장주로 불리는 CS 윈드 앞으로 3년 동안 29%,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 성장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 멀티플을 30배 정도 받고 있는데 싸지가 않다라는 너무 사고 싶어도 이게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못 산다는 거죠. 더 싸지길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더 싸지길 기다렸는데 그 가격이 안 오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딴 종목 사면 되는 거고. 이제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이건 계속 성장하는데 과거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좋아졌어요. 28%로. 그래서 원래 이 아프리카 TV의 적정 주가는 PER 18배 정도로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겨줬는데 이거 조금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26배로 매겨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률을 감안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멀티플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 이 높아진 멀티플을 아프리카 TV가 소화를 하려면 이 28%의 성장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28% 성장률이 실제로는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컴투스는 게임 회사죠. 예. 이게 게임 회사는 이 실적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임이 잘 되고 하고 했을 때는 주가가 쌀 수도 있는데, 이게 컴투스는 과거부터도 이 정도 성장률 대비 주가 수준을 받았어요. 네. 이 컴투스랑 게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가 보죠. 근데 아무튼 좀 게임주는 조금 옛날에는 투자하긴 했었지만 요새는 조금 멀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 주가 하락한다고 그게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싸다는 근거를 물어보면 주가가
최근에 고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근거를 대시는 분들은 진짜 막연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NC소프트가 과거에 멀티플 한 25배 정도 받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멀티플이 지금 30배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비싸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고점대에 하락을 했어도 지금도 비싸다. 저는 그런 판단인 거죠. 과거 리니지가 받았던 그러한 멀티플을 지금도 부여해줄 수 있는가? 25배도 위태롭다. 약간 저는 물론 NC소프트 주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그리고 인터로조, 오스템 임플란트, TNL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주가도 아직 3년 PEG가 1배 수준이 안 되면서 만약에 이러한 성장률에 대한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높다면 주가는 여전히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0.8배 수준이면 좀 주가 애매하죠. 주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근데 0.56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그래도 싼 영역에 속한다. 성장률 대비해서. 기대되는 성장률 대비해서 싼 편에 속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서울옥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약간 수혜를 전 받았다고 좀 보는데 과연 이 성장률이 시장에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크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술품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이제 정상이 되고 좀 이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적인 관점으로 이게 3년 성장률 이 정도 진짜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올 수 있어? 너네 시장에서 너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게 싸냐 비싸냐? 과연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냐? 아니면 이거는 현저하게 지금 밸류가 저평가되었다. 그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0%, 40% 일단 종목들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카카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은 아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좀 익숙한 이름을 가진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현대차 이렇게 이제 밖에서도 흔히 이제 들어본 설마 이 기업이 망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설마 망하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나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기업들 대비 성장률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정보들은 아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지실걸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정보인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기업들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카카오 주가가 싸지도 않은데 왜 굳이 지금 카카오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진다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다. 왜 굳이 고점 대비 떨어진다고 왜 그 종목들의 목을 매느냐, 왜 그 기업들이 망하면 내 계좌도 깡통이 되는 왜 그런 길을 선택하시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성장률 가장 높은 기업 이거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천만에
네, 이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30% 40%를 이제 벗어나는 종목일수록 위험하다 그랬죠. 오히려 네, 그 성장률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종목이 그 몰빵한 내 종목이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재수없게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 투자가 100%다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투자를 해도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17, 18%이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 여기 40%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저평가 강도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주가는 더 빨리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특정 종목을 야 이거 그냥 뭐 주가 상승률 높고 성장률 높으니까 여기에 몰빵하자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평균 한 20에서 40% 정도 성장하는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들 2023년도까지 평균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봤는데 2천여 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컨센서스가 있으면서도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 80여 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죠. 80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2,000개 중에 80개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성장률이 2%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20%, 30%, 40%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도 반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역성장하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게 평균해서 플러스 2%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2%면 아니 우리는 그 평균 값을 까먹는 애들이 아니라 그 평균 값을 다행히 끌어올려다 주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내가 등수를 매기고 이런 기업들 아까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런 거는 이게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성장할 만한 거야? 이거 밸류 이 정도 받을 만한 거야? 이거 밸류 이 정도는 너무 싼데? 야 이거 지금 주가 좀 애매하네? 야 지금 주가 더 오르더라도 이거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만의 비법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훈련만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공부라는 것도 학창 시절에 보시면 엉덩이 많이 깔고 그 수고로움을 많이 한 학생들이 성적이 평균적으로 좋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컨센이 안 잡히는 종목들도 저 중에 한 1,500여 개 종목은 컨센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1,500개는. 그러니까 1,500개는 거의 죽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슈퍼개미들 이른바 슈퍼개미들은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하는데 달인이에요. 예. 오히려. 예. 근데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고 뭐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시간도 없고 내일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일단 처음에는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추출해서 그 안에서 노는 게 좋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완전 소외된 완전 관심 없는 종목들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싶다.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분기 실적을 직접 체크를 하면서 야 이건 1분기에도 좋아지고 2분기에도 좋아지고 3분기에도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야 이거 내년도도 성장할 거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도 충분히 있겠죠. 대신 몰빵은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몰빵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왜 실패했는지. 그거 보시면 답 나오죠.
일단 몰빵, 그리고 고평가 주식을 거의 다 매수합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거, 아니면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주변 SNS에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과연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많을까요? 과연 저평가된 종목을 몰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뭔가 솔깃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몰빵을 하고 뭔가 시나리오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제 깡통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극소수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투자 조언도 해줄 수 없다라는 점, 투자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따라서 괜히 뭐 주식 투자를 내가 알려주겠다, 뭐 또 내가 추천한 종목으로 뭐 대박을 안겨주겠다 이런 곳에 뭐 매달 수백만 원씩 회비 갖다 갇히지 마시고 직접 공부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난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는 뭐 저녁이나 퇴근 후 아니면 주말에 짬을 내서 하나 둘씩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주의할 점,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률과 이 밸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처럼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바뀌고요. 지금 똑같은 밸류에이션이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성장률에서는 밸류가 좀 비싸 보였는데 바뀐 성장률에서는 똑같은 밸류인데도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것이 바뀌면서 밸류에이션은 비쌌는데 싸질 수도 있고요, 쌌는데 비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과 밸류에이션 전 종목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업데이트를 자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분기마다 1년에 4번은 꼭 업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아까처럼 뭐 400%, 500%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제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성장이 아니라 원래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대해 그냥 원래 회복인데, 보세요. 이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렇게 실적이 하락한 기업이 이렇게 회복할 때는 여기에서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야, 그냥 이거 많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인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거기 꼽살이 낀 기업들도 제거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뭐 성장률 좋은 기업인데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업들이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는 싸지는 않은데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내가 1년까지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거죠. 성장률 대한 신뢰 못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 기계적으로 딱딱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제외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 80개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저 성장률이 안 나오지만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저기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예,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숫자는 팩트죠. 예, 이 숫자는 팩트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해석을 넣을 것이냐, 이건 투자자마다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뭐 투자자마다 조금 다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 있죠. 좋은 종목들을 최대한 싸게 산다. 이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몰빵하지 않고 좋은 종목들을 가급적 많이 사서 시장에 간택을 받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공짜 주식 만들고, 공짜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 거기에 물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또 편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를 또 새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종목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차익실현을 하면 또 종목이 줄어들다가 또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하면서 또 종목이 많아지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이거 잘하면 저이형 고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투자가 왜 고수익이면 고위험이지? 왜 저위험이면 저수익이지? 그거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니 이왕이면 이왕이면 저위험 고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법이 과연 없을까? 근데 이제 이런 기관 투자나 펀드 이쪽은 뭔가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는 한계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살 수 있고 투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죠 개인 투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위험 고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펀드는 이런 식으로 투자 못해. 왜냐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는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좋은 종목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펀드는 이렇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시가총액별로 순서대로 쫙 뽑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위주에서 그나마 거기서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트레이딩 위주로. 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거의 경기 민감형 주식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한계. 그 펀드 매니저들도 알고 있어요. 예. 답답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인데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들 등 뒤에 딱 꽂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무기를 마음껏 강력하게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예,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사자. 이러한 이론도 쉽고 방법도 뭐 엑셀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필터링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방법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실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실천이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일단 그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을 내 몸속 깊숙이 담는 데는 약간 경험이 또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내 생각만큼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또 폭락을 하면 공포가 쌓이고 또 올라가면 탐욕이 쌓이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막상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해도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고 실천을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이 유튜브의 역할은 다 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투자를 남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실 거면 스스로 종목을 편입하고 수익을 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아두시라. 그러면 그게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뭐 저 같은 뭐 나부랭이 유튜브든 블로그든 그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참고로만 해주시고, 또 투자에 약간의 도움이라 될 수 있으면 취하시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저는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